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순간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63 여자가 남자 손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못 뺐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사람이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더 무서운 건 제가 그 손을 놓기 싫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8년. 저는 제가 이제 끝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자로서는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 손이 제 손등을 문지르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다시 거울을 보게 될 줄은. 매일 아침 8시 반 사진관 셔터를 올려요. 왼팔이 기억하는 무게, 형광등이 깜빡이고 먼지 냄새가 들어와요. 예전엔 이 냄새가 싫었어요. 지금은 없으면 허전해요. 그냥 내 하루가 이 냄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남편이 떠난 지 8년. 폐암이었어요. 6달 만에 갔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밥 차리고, 옷 개고, 손님 맞고, 슬프지 않아서 나쁜 사람인가. 그 생각이 오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슬퍼할 게 원래 별로 없었던 거예요. 35년 같이 살았는데 정서적으로는 혼자였어요. 그게 결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도 혼자예요. 셔터 올리고, 손님 맞고, 셔터 내리고, 혼자 밥 먹고, 불 끄고, 천장보다 잠들고, 거울을 오래 안 봐요. 세수하다가 눈을 빨리 내려 깔아요. 거울 속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검은 옷만 입어요. 꾸며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딱히 볼 사람도 없다는 생각. 나는 이미 끝난 여자다. 그 말을 하면 아무것도 기대 안 해도 되니까 편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온 날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손님 없는 시간, 문이 열렸어요. 키가 컸어요. 들어오면서 잠깐 멈췄어요. 공간을 먼저 가늠하는 것처럼. 하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코트가 낡았는데 단정했어요. 카운터 앞에 섰어요. 저를 봤어요.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눈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봤어요. 잠깐. 시선이 무거웠어요. 불편한 무게가 아니라 뭔가를 제대로 보는 무게. 혹시 필름 복원도 하시나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크지 않고 조심스러운데 또렷한. 손이 컸어요. 손가락이 길었어요. 봉지를 여는 동작이 느리지 않았어요. 익숙하게, 낭비 없이. 그 손을 왜 봤는지 몰라요. 그냥 눈이 갔어요. 아내 사진들입니다. 손을 멈췄어요. 18년 됐는데 한 장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봉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말과 손이 따로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목소리는 조용한데 봉지를 꽉 쥐고 있는 손을 보다가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내렸어요. 왜 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연락처 받고 그 사람이 나갔어요. 저는 한참 필름 통들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뒤 몇 장 복원해서 전화드렸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사진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옆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이 오래 머무르다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진심이 있는 목소리. 사흘 뒤 또 왔어요. 흑백 사진 한 장. 스캔 부탁하고 나갔어요. 왜 또 왔지?
그런데 그 생각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오후 2시쯤 시계를 봤어요.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봤어요. 다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계를 봤어요. 설마 또 오겠어. 혼자 어이가 없었어요. 뭘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카운터를 닦았어요. 아까 닦은 건데 문이 열렸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아직이요. 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 신경 썼어요. 아, 그럼 기다릴게요. 조용히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등 뒤가 뜨거웠어요. 들킨 기분이었어요. 내 나이에 무슨 혼자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볼이 조금 처져 있었어요. 그게 다 싫지는 않았어요. 세수하고 나서 로션을 발랐어요. 손바닥으로 볼을 눌렀어요. 오래. 이게 뭐 하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했어요. 그 다음 날,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제일 안쪽에 밀려있는 옷이 보였어요. 딸이 몇 년 전에 사준 것. 한 번도 안 입은 거였어요. 연한 베이지색. 꺼내서 펼쳤어요. 입지는 않았어요. 그냥 펼쳐만 봤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걸었어요. 스스로도 웃겼어요. 뭐를 하는 건지 알면서 그래도 했어요. 그날 오후 미자가 들렀어요. 아, 왜? 너 오늘 다르다. 눈빛이 달라긴 뭐가 달라.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미자가 잠깐 저를 보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불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머리 염색 가격을 검색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카메라를 찾으러 왔어요. 카메라를 받아들고 셔터를 눌렀어요. 딸깍, 딸깍, 눈을 살짝 감았어요. 오래된 걸 다시 만난 것처럼. 저는 그 옆 얼굴을 봤어요. 볼 이유가 없는데 봤어요. 그 사람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급하지 않게, 그냥 봤어요. 저는 먼저 눈을 내렸어요. 얼굴이 화끈했어요. 63인데 얼굴이 화끈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드실까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 당연함에 제가 흔들렸어요. 네.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칼국수집은 좁고 오래된 곳이었어요.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국물 냄새가 두꺼웠어요.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문을 잡았어요. 제가 들어갈 때까지 그냥 잡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남편이랑 살면서 알았어요. 2그릇 시켜서 먹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컵을 밀어줬어요. 소리 없이 자기 것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그 동작 하나가 가슴에 걸렸어요. 35년 동안 밥상에서 남편이 제 물컵을 밀어준 적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 TV를 봤어요. 저한테 눈을 준 적이 없었어요. 물컵 하나가 그 35년을 생각나게 했어요. 국수를 먹다가 제가 말을 하다가 멈춰진 적이 있었어요. 말이 꼬여서 그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말 다 할 때까지 그 눈빛이 다 말해도 돼요 하는 눈빛이었어요. 목 안이 뜨거워졌어요. 다 먹고 나왔어요. 골목이 좁았어요. 나란히 걸었어요. 그 사람 어깨가 가까웠어요. 바람이 불면 닿을 것 같은 거리.
코트에서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겨울바람 냄새, 책 냄새 같은 것. 그 냄새를 기억해 버렸어요. 기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에 턱이 있었어요. 골목 바닥이 낡아서 그 사람이 제 팔꿈치를 잡았어요. 살짝 턱 넘을 때 말이 없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더 무너뜨렸어요. 사진관 앞에서 멈췄어요. 덜 조용했어요. 오늘 말하고 나서 그냥 걸어갔어요. 설명 없이 뒤도 안 보고 저는 그 뒷모습을 골목 끝까지 봤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아픈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코트를 걸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제 옷에서. 그 다음 만남은 하천이었어요. 날이 좋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또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출판사 얘기, 젊을 때 편집했던 책들, 아끼던 작가, 잊어버린 문장들,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목소리. 저는 듣기만 했어요. 한마디도 흘리기 싫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발이 멈췄어요. 왜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 기다림이 목을 조여왔어요. 남편이 밥 먹을 때 항상 TV를 켰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 당황했어요. 숨이 살짝 막혀왔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걸었어요. 제 옆에서. 그래서 더 나왔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저녁은 된다고 물었어요. 괜찮다는 말은 없었어요. 같이 살았는데 혼자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눈물 닦으려고 손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닦으려는 손을 그냥 잡았어요. 큰 손으로 세게 당길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저를 먼저 물어봐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잡았어요. 그 망설임 없음이 더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평생 저 손을 그렇게 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세게, 말없이.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흔들렸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35년이 울었어요. 제가 운 게 아니라 35년이 울었어요. 35년 동안 혼자였던 게 이제야 서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손이 대답도 안 기다리고 그냥 잡아줘서인지 모르겠는데 울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그 사람이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 손바닥에 온도가 남았어요. 그 온도가 집에 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죄책감이 들었어요. 울었다는 게 아니라 그 손이 좋았다는 게. 미자한테 들켰어요.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더니 거울 보다가 저를 딱 봤어요. 야, 립스틱 발랐어? 연한 거 발랐어. 5년 만이야. 그 남자야. 아니야. 선영아. 나 너 30년 알아. 너 지금 설레고 있어. 거울에서 눈을 피했어요. 이상한 거 없어. 근데 조심해. 너 상처받기 쉬운 거 나 알잖아. 불편함 없었어요. 그런데 좋았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용건 없이 와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책을 꺼냈어요. 저는 스캔 작업을 했어요. 같은 공간, 전혀 다른 일,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업이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페이지를 넘기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아주 편했어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공기, 닫을 시간. 그 사람이 코트를 입으면서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잠깐. 그 시선이 너무 직접적이었어요. 눈을 못 내렸어요. 이 시간 되면 자꾸 시계 보게 되네요.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왔었어요. 어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영 씨 있는 날이 다르네요. 이 가게가.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 시간 되면 시계 보게 된다. 오늘 안 오시는 줄 알았다. 선영 씨 있는 날이 다르다. 좋아합니다. 그 세 글자보다 그 말들이 훨씬 더 무거웠어요. 내 나이에 무슨 그 말을 했어요. 습관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슬펐어요. 그 말을 이렇게 계속 쓰고 사는 게. 그날 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인지 설명 못해요. 아들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봤어요. 어머니, 요즘 좀 달라지셨네요. 뭐가? 그냥요. 그냥이 아닌 거 알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떤 분이 자주 오신다고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동네에서 봤대요. 같이 걷는 거.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 변호사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재산 있으신 분들, 접근하는 사람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조용했어요. 아버지 없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들이. 저는 그게 더 무너졌어요. 화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 목소리 때문에. 이 아이가 무서운 거구나. 엄마가 또 상처받는 게 그게 틀린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걱정 마. 짧게 말했어요. 어머니, 밥 먹자. 아들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었어요. 조용하게. 아들이 올라가면서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알아. 문이 닫혔어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 문자가 왔어요. 읽었어요. 답장을 못했어요. 연락을 끊었어요. 문자가 와도 읽고 놓았어요. 사흘째, 나흘째, 사진관도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셔터 올리고, 형광등 켜고, 작업하고, 셔터 내리고, 오후 2시가 되면 문을 봤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봤어요. 문은 안 열렸어요. 그게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닷새째 되는 날, 미자한테 들었어요. 야, 어제 그 남자 사진관 앞에 왔었대. 저는 손을 멈췄어요. 셔터 내려진 거 보고 한참 서 있다가 갔대. 어제 쉬는 날이었잖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갔대. 들어가지도 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사진관 닫힌 셔터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 어디쯤에서 뒤늦게 아파오는 게 올라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다가 갔어요. 왜 그게 이렇게 아플까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집에 오면 더 조용했어요. 없어야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게 없는 조용함. 밥을 먹었어요. TV 켜고 예전처럼 TV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소리만 있었어요. 칼국수 생각이 났어요. 나무 의자 삐걱이는 소리. 말없이 밀어주던 물컵. 턱에서 잡아주던 팔꿈치.
덜 조용하다던 그 말. 그 침묵이 이 소리보다 훨씬 덜 외로웠어요. 냄새가 생각났어요. 비누 냄새, 겨울 코트 냄새, 책 냄새. 왜 그게 싫지 않았을까요? 미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한테 연락 끊었지. 아들이 걱정하니까. 아들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이 나이에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이가 감정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 닫힌 셔터 앞에 서 있던 사람이야.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면 됐지. 전화를 끊고 창문을 봤어요. 어두워진 골목.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놓았어요.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전화를 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조용한 집으로, TV 소리로 채우던 식탁으로, 거울을 피하던 아침으로.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숫자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선영 씨, 낮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도요. 그 한마디가 8년 만에 제가 누군가한테 한 가장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검은 옷을 꺼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건지. 아들은 아직 걱정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무서워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을 안 참아도 돼요. 35년을 참으면서 살았어요. 말을 참고, 감정을 참고, 내가 여자라는 걸 참고. 근데 그 사람 옆에서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냥 오선영이어도 돼요. 그게 제 평생에 없던 거였어요. 사진관 셔터를 올려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먼지 냄새가 들어와요. 오늘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거울 보면서 잠깐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을 내리지 않고.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시계를 볼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늦은 감정도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